네, 안녕하세요. 행정법 가르치는 유희은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 강사라는 일을 20년 8월에 시작해가지고요. 그간 기풀기 강의를 5번 진행했고, 지금이 이제 6번째 기풀기 강의입니다. 그리고 제가 첫 해 기풀기 강의를 진행했을 때 1년간 그 제 강의를 들으셨던 수강생 수, 거기에 이제 그 다음에 일주일 만에 그걸 채웠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주일 만에 채웠던 그 해에 1년의 수강생 수를 그 다음해에는 또 한 달 만에 채웠어요. 그리고 또 한 달 만에 채운 그 해에 1년치를 그 다음에는 또 4달 만에 채웠고요. 그래가지고 좀 이제 제 입으로 말하기는 조금 나쁘끄럽긴 하지만은 굉장히 이제 좀 기하급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사랑을 받아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게 뭐 여러분들이 뭐 저를 좋아해서라거나 아니면 뭐 제가 대단해서라거나 그렇진 않을 거고, 제가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는 것들, 예, 그것이 노량진의 기존의 것들과 무언가 차이점이 있고, 그러한 차이점이 여러분들한테 통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어떤 이런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기풀기 강의, 혹은 기풀기 강의가 중심이 되는 제 커리, 이런 것들은 기존의 어떤 노량진에 있던 것들과는 뭐 거의 전혀 다르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기풀기 강의가 커리의 어떤 그 시작이기도 하고 가장 중심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 커리의 어떤 전반에 대한 설명과 거기서 어떤 기풀기가 차지하는 어떤 위치나 내용,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는 어떤 그 시스템적인 이유, 그런 것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걸 듣고서는 제 강의를 앞으로 계속 들을지 아닐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니까 한번 같이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미리 하나 양해를 구하면요. 제가 지금 약을 먹고 있는데 그 약이 목을 마르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부득이하게 이렇게 물을 들고선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 전제, 그리고 제 교재와 강의의 어떤 그 원리가 되는 이 시스템,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고 가장 큰 차이점이기 때문에 요거를 제일 열심히 드리고 여러분들도 요걸 제일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도출되는 교재, 강의, 그리고 그 밖의 얘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건 당연히 우리 기풀기의 교재와 강의에 관한 내용일 겁니다. 자, 일단은 이 전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항상 여러분, 뭔 일을 하기 전에는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짓을 왜 하는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것을 알아야 이상한 데로 안 가요. 안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잘 몰라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저랑 왜 있어요? 행정법 가르치는 유희윤이랑 왜 있어요? 행정법을 정복하려고 계시나요? 그러려고 저 만났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행정법을 전복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전혀 다른 얘기예요. 전혀 다른 얘기. 목표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상한, 혼자만의 이상한 데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공부를, 점수와는 뭔 공부, 자기는 열심히 하지만 이상한 데로 가는 공부, 이런 데로 가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금 머릿속에 박아두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점수를 받으려고 있는 겁니다. 점수를 받으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문풀 머신이 되려고 여기 있는 거예요. 문제 푸는 머신. 예, 이러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머릿속에 박아두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1년간 공부하면서 이상한 공부를 하지 않게 하는 어떤 그 나침반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국어, 영어와는 달리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이런 것들은 굉장히 수단이 간단합니다. 뭐냐면요, 기출을 정복하는 거예요. 기출을 정복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따가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기출되지 않은 문제, 저는 그거를 미기출 문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이 기출되지 않은 미기출 문제도 일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제공받는 것. 결국은 요거 두 가지가 합쳐져서 높은 점수가 나와가지고 합격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제 역할은 이 기출을 정복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미기출 문제를 제대로 제공해 드리는 거겠죠. 이 얘기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출을 정복하면 합격하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사, 행정법 이런 데서 통하는 이 암기 과목에서 통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런 문제들, 이런 과목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은행식이에요. 국어 영어는 안 그래요. 국어 영어는 안 그런데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은, 뭐 행정학은 요새 좀 기조가 바뀌었지만은 적어도 한국사, 행정법은 문제은행식이에요. 문제은행식.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왔던 이게 뭐예요? 나온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온 문제가 계속 나온 거. 그래서 나온 문제를 다 하면 그냥 다 맞는 거예요.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노량진에 있는 그 누구도 행정법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기출을 정복하면 된다라는 걸 아무도 부인하지 않아요. 아무도 부인하지 않아. 근데 왜 못하냐? 왜 어렵냐? 왜냐하면은 이 문제은행이 매우 크거든요. 작은 문제은행이 아니에요. 100문제. 이런 거면 다 하죠. 그럼 운전면허 시험이죠. 100문제 보면 가서 합격하는 게 운전면허 시험이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은행이 겁나 큰 은행이에요. 어느 정도 되냐면요. 이걸 의외로 시장에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여러분은 물론 업계에 있어도 잘 몰라요. 어느 정도 되냐면은 그동안에 공개된 행정법 객관식 문제, 뭐 국가직, 지방직, 뭐 소방간부, 뭐 각종의 뭐 군무원 시험, 아니면 무슨 뭐 경찰 시험, 아니면 각종의 자격증 시험, 그런 것들이 어차피 문제를 내는 사람이나 어떤 그 뭡니까 문제의 소스가 되는 판례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풀이 돼가지고 돌려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거를 합치면은 5천 문제 정도 돼요. 5천 문제. 장난이 아니죠. 5천 문제가 넘어요. 예, 우리는 이걸 다 그 데이터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5천 문제가 넘고 이거를 이제 지문으로 환산해 보면은 한 문제에 보통 사지선다잖아요. 오지선다짜리도 있지만 그래서 사지선다라고 그냥 계산을 해봐도 최소 2만 개 이상이에요. 문제만 정복하면 되는데 기존에 기출된 문제만 정복하면 합격을 하는데 기존에 기출된 문제가 겁나게 많아요. 겁나게 많아. 그래가지고 이 자리에서는 이 5천 개, 2만 개, 5천 개 문제, 2만 개 지문을 어떻게 정복할지에 대해 저랑 같이 이제 얘기를 해보고 제가 어떤 시스템을 타는지 이제 들어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도 이런 어떤 그 원리나 이런 구조를 생각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5천 개의 문제를 정복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어떤 노량진에서 했던 방식은 이거예요. 발췌 제공. 이게 뭐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이 5천 개 중에서 이제 너무 오래된 거 빼고 최근에 나왔고 그리고 좀 주요 시행처, 뭐 국가지, 지방지, 소방 이런 거 위주로 해서 문제를 추리는 거예요. 한 800개 정도. 아니면 뭐 1000개 정도. 요 정도면 이제 약간 이제 좀 800개면 좀 컴팩트하다고 그러고 1000에서 1200제면 이제 보통이라고 그러고 이제 한 뭐 2000제 되는 것도 있거든요. 이 정도 되면 이제 되게 많다고 그래요. 예, 이런 식으로 뭐랄까 뭐 강사의 어떤 주관 내지 강사의 뇌피셜에 따라서 몇 문제는 지우고 몇 문제 가져와서 요 정도 문제를 제공하는 게 기존의 방식이었어요. 기존의 방식. 근데 저는 요거는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해요? 5천 개가 소화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5천 개를 학생들이 소화를 못 하니까 그래도 한 1000개 전후에서 학생들이 소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강사가 좀 잘라가지고 제공해 주는 게 기존의 방식이었어. 근데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소화가 가능하게 1000개 전후로 제공을 하면서도 5000개를 다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말이 모순 같아 보이지만은 그 원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합니다. 저는요, 일단은 시읒, 소스, 올기출 말씀드렸던 5000제 2만 주문 그걸 전부 다 풀에 넣습니다. 이걸 전부 풀에 넣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이 2만 개 지문 전부를 일단 문제를 이제 지문 단위로 쪼개요. 문제를 다 분리해서 지문 단위 2만 개를 깔아놔요. 그 다음에 그걸 목차 순서로 배열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요, 이게 나와요. 중복해서 출제되는 지문과 아까 전에 제가 말했잖아요. 문제은행이라고. 그럼 얼마나 계속 똑같은 문제가 계속 나오겠어요. 중복돼서 기출되는 지문들을 묶어요. 근데 걔 중에는 중복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냥 역사상 단 한 번 나오고 다시 기출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번 이상 나온 것과 한 번밖에 안 나온 것을 나눠요. 그 다음에 한 번밖에 안 나온 거 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한테 그대로 제공을 해드려요. 그리고요, 여러 번 나온 거 있잖아요. 앞으로 저랑 같이 이제 행정법을 공부하고 기출문제집을 풀면 알겠지만은 아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게 막 20개씩 있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굉장히 중복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은 그냥 뭐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만 보면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중복되는 것들을 모은 다음에 그 중에서 표현이나 뭐 여기로 한번 와보시죠. 정보량 같은 것이 제일 많은 지문을 선정을 합니다. 똑같은 내용의 중복 지문이 5개 있으면은 그 중에서 1등을 선정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한테 제공을 해드려요. 그럼 나머지들 있죠. 2등, 3등, 4등, 5등. 걔네들은 후보 선수로 빼놔요. 예, 빼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기준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는 정보량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굉장히 디테일한 얘기인데 A라는 지문이 이만한 내용을 갖고 있고 B라는 지문이 요만한 내용을 갖고 있으면은 그리고 요만큼은 동일하다면은 A가 이겨요.
왜? B는 요액이 검대 A는 이액이 도 있으니까. 그리고 얘 A와 B는 중복이에요. 그럼 얘는 졌어요. 이게 정보량에 따른 기준이에요. 정보량에 따른 기준. 요거를 1순위로 두고 정보량이 많은 놈이 무조건 이겨요. 그 놈이 여러분한테 제공이 돼요. 가장 정보가 많은 거. 좀 이따 말하겠지만 저는 누락이 없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정보량이 같아요. A와 B가 같아. A와 B가 같은데 대신 A는 옳은 지문이고 B는 틀린 지문이야. 그럼 B가 이겨요. 왜냐하면요. O 지문은요, 여러분한테 그 뭐랄까 공부에 별로 좋은 지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고속도로를 갈 때 평평한 고속도로랑 중간중간 움푹 패인 고속도로랑 어느 곳에 더 집중하게 돼요. 틀린 곳에 있는 곳이, 그러니까 움푹 패인 곳에 좀 더 집중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문도 어딘가 틀려 있어야, 읽고 보면 틀린 데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한 번 더 봐요. 읽어봤는데 맞는 지문이잖아요. 그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무슨 신문 보듯이. 그래가지고 같은 정보의 양이라면 이게 더 좋아요. 그래서 정보량이 같다면 얘를 가져옵니다. 만약에 정보량도 같고 이 점에서도 같다. 그러면 그 다음엔 최신의 것을 가져옵니다. 이것도 노량진의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거예요. 노량진에서는 이런 식으로 발췌를 할 때 여러분들이 최신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런 어떤 생각을 하다기보다도 그냥 그 글자가 앞서는 거 이런 걸 가져오는 게 보통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2025년도 지문이고 또 하나는 2015년도 지문이어도 정보량이 많으면 2015년도 지문을 가져와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물론 이게 다 같다면 얘를 가져오지만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선정된 녀석을 여기 1등으로 놓고요. 떨어진 녀석들, 2, 3등에 해당한 녀석들을 일단은 빼놓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 한 번밖에 안 나온 건 그대로 있고 중복된 녀석들은 막 떨어져 나가서 이쪽 창고로 보내버린 다음에 그 중에서 제일 똘똘한 애 하나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합치면 몇 개가 되는지 알아요? 그러면 그 2만 개가 4,730개로 줄어요. 4,730개. 약 5분의 1 정도로 줄었죠. 아까 전에 제가 20번 반복해서 나온 것도 있자고 그랬잖아요. 그건 20분의 1로 줄은 거예요. 걔 같은 경우는. 예, 그런 원리예요. 그런 원리. 그래가지고 요 짓을 해가지고 4,730개를 추리면은 말하자면 뭐예요? 4로 나눠보면 사지선다니까 약 1,200문제 정도. 5,000문제가 1,200문제가 됐고요. 2만 지문이 4,700 지문이 됐거든요. 요거를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정한 기출이다 해서 선출이라고 그래요. 야구선수 선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선수 출신이다.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인 거야. 이놈이 선수예요. 선수.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중에 얘네는 이제 선수가 못 된 애들. 선수들. 그리고 얘는 그냥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자동 선수. 얘네들. 걔네를 모아서 4,730 지문 즉 1,200문제 가량을 선정해서 여러분한테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가 제공해드리는 선출은요. 양은 4분의 1이지만은 이것과 5천제랑 질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실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거예요. 이게 이거야. 예, 그래가지고 문제 단위로 몇 개를 그냥 막 최신 위주로 아니면 시행처 위주로 뚝뚝뚝뚝 잘리는 게 아니라 전부 넣고 내용, 정보, OX 그거 위주로 잘려가지고 전부를 제공해 드리는 게 제가 어떤 여러분한테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 1년간의 목적은요. 우리 1년간의 목적은 유이윤이가 개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그리고 개고생해서 매년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이 선출 4,730지문 이거를 시험 D-Day 전날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목적이에요. 처음부터 제가 제공을 해드려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4,730개를 던져드려요. 올인원 첫날. 자, 우리 1년간 이거 정복합시다.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1년간 이거 정복합시다. 라면서 처음에 이걸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1등이 못됐던 애들 있잖아요. 1등이 못됐던 애들. 얘네들은 2, 3등 정도 됐던 애들을 모아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을 모아보면 몇 개가 되냐면요. 뭐 4등, 5등, 막 10등 얘네들은 빼요. 2, 3등 정도 된 애들을 모아. 그러면 걔네가 2,670개가 나와요. 2,670개. 그럼 이제 문제수로 치면 몇 개 되겠어요? 4로 나눠보면 한 650문제 되겠네요. 요를 제가 뭐라고 하냐면요. 얘네들을 연습 지문이라고 그래요. 연습 지문은 뭐냐면요. 우리 목적인 선출, 얘를 정복하는데 쓰이는 수단이에요. 수단. 얘는 좀 뭐랄까 얘한테 미안한 말이지만은 내가 얘를 알기 위해 쓰고 버리는 지문이에요. 쓰고 버리는 지문. 그런 용도예요. 그래서 이 제 첫 번째 시스템 모두 제공하는데 선출과 연습으로 또 제공한다는 이 용어를 기억을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이 용어에 따라서 제 커리가 깔리고 제 교재가 설명이 될 거기 때문이에요. 요 선출 연습 요게 각각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선출은 늘 연습보다 양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4,700개고 이게 2,700개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중복이 하나도 없이 한 번밖에 안 나온 게 있다고. 걔는 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걔가 선출이 되고 걔는 연습이 없어요. 한 번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후보 선수가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얘가 이제 후보 선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언제나 얘가 얘보다 정보량이 많고 지문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되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린 거 선출과
연습을 합하면요. 4730 더하기 2670에서 7400개의 지문입니다. 7400개의 지문을 제가 여러분한테 제공해 드립니다. 어디에? 기풀기라는 책에. 기풀기라는 책에 4730 플러스 2670, 7400 지문이 들어있습니다. 문제로 치면요, 여러분. 무려 1850문제 분량입니다. 그리고 요 선출지문 4730개, 요것은 요풀이라는 책에도 들어있습니다. 우리 강의 교재이기도 한. 그래서 어떤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일단은 요 어떤 문제수 및 요것과 요게 뭘 의미하는지를 잘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기까지 제 시스템 중에서 나는 발췌 제공 안 해요. 나는 모두 제공해요. 이게 일단은 강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대신 소화 가능하게 모두 제공해요. 소화 가능하게 한 방법은 이런 방법이에요. 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굉장히 정교한 방법으로 누락 없이,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누락 없이, 그리고 할만하게. 5,000개를 주고 누락 없잖아, 이럴 순 없잖아요. 그건 5,000쪽제를 어떻게 봐요? 행정법만 할 것도 아니고. 누락은 없대, 할만하게 제공한 시스템. 요게 이제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면 뭐 일단 그럴싸해 보이죠. 우리들의 목적이 1200문제 정도를 하는 거라니까 시중의 기출문제집이 보통 이제 1000개 전후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이 정도면 할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만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시중에 있는 어떤 일반적인 1200제 기출문제집과 우리 이제 1200제 기출문제집에 상당하는 4730개의 지문이 있는 우리가 정복해야 될 선출, 이거를 구별해 보면요, 이게 훨씬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양적으로는 같은데, 양적으로 같아요. 이것도 4700, 이건 4800 지문이죠. 1200 지문이니까. 왜냐하면요, 여러분 포테토 칩이랑 프링글스 아시죠? 프링글스 어때요? 뜯어보면은 전부 과자죠. 포테토 칩도 뜯어보면 어때요? 절반이 공기죠. 예,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반 기출문제집은 포테토 칩이에요. 이거 까보면은 말이 4800개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집이 계속 나와. 읽다 보면 뭐야, 아까 전에 듣고 또 나와. 약간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그래서 그 재시생분들은 제 말에 공감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좀 과자를 샀는데 절반이 약간 헛방 같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반면에 우린 그렇지가 않아요. 아까 전에 봤다시피 중복을 제거하고, 중복이 없는 건 그대로 가져오고 중복이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똘똘한 것만 가져와서 4700개를 진짜 세워놨단 말이에요. 전부 다 찐이에요. 전부 다 찐.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할만하다고 했지만 진짜 공부를 겁나게 잘하는 사람 기준으로 할만하다는 거지 꽤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그리고 이런 면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황과 능력이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굉장히 높은 직력, 굉장히 높은 지역에 맨몸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100점을 맞아야 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내가 이미 가산점이 있거나 내 직렬은 그 정도가 아니거나 내 지역은 그 정도가 아니야. 그래서 나는 85점만 돼도 돼.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85점만 맞아도 되는 사람한테 이걸 하라고 하는 건 무리란 말이에요. 100점을 맞아야 되는 사람한테는 필요할 수 있지만. 이런 면이 있고, 뭐 상황과 능력적에서 이제 그렇고요. 어차피 이제 본인의 어떤 공부에 관한 능력은 제각각이니까 이게 어려우신 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하기 어려운 분들도. 그리고 상황이 변해요. 지금은 내가 이거라고 생각했지만 막판으로 갈수록 이거라도 85라도 90이라도 이걸 바라게 될 수 있어요. 이런 어떤 여러분들이 상황인 가변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는 모두 제공을 하되 대신 이 중에서 여러분한테 선택할 수 있게 제공을 합니다. 이게 제가 어떤 자랑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보셨을 SABC 등급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구글에 유이윤을 치면은 SABC가 연관 검색어가 나오고 그냥 공시에서 제일 유명한 말이 SABC냐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행어까지 되어버린 제 등급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4730개를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다 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4730개를 전부 다 한우 등급 매기듯이 제가 중요도를 매겨놨습니다. 2만 개에서 4730개를 고른 다음에 그 4730개를 다시 보는 거예요. 계속 보면서 너 특등급, 너 1등급, 너 2등급 이런 식으로 등급을 전부 다 부여해놔요. 그래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S급입니다. 이놈은 진짜 그냥 무조건 이거를 모를 거면 시험장에 들어가지 마. 어차피 떨어져. 그 수준이에요. 그 수준. 이걸 시험 전에 몰라? 그럼 말도 안 돼. 이 수준인 거예요. 그게 S급. 그 다음 A급, 그 다음 B급, 그 다음 C급, 그 다음에 기본 등급. 여기 이제 이건 중요도 순이고요. 기본 등급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곱하기 시험을 보는 시험이 있어요. 곱하기 시험만 나와요. 근데 가끔 더하기 문제도 나와요. 더하기 문제는 많이 안 나와요. 어쩌다 나와. 기본적으로 곱하기 문제가 나와. 근데 곱하기 문제를 풀 수 있다면 더하기 문제는 당연히 풀어야 되겠죠.
그게 기본 아니에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SA, BC에 해당하는 내용을 풀려면은 당연히 전제된 지식.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너무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가끔 나올 때가 있어. 근데 너무 암기 위주로 하는 학생들은 이거를 다 암기해서 푸는데 오히려 이건 못 풀어.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는 모르면 말이 안 된다. 이거를 알면 이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다. 곱하기를 푸는데 더하기를 못한 건 말이 안 된다. 라는 취지로 붙여놓은 게 기본 등급이에요. 이건 모르면 이상한 거예요. 이걸 알면 이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이게 기본 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인사처 등급. 이거는 뭐냐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내가 인사처 수험생이다. 그러면은 최근 10개년 인사처 기출을 전부 다 풀면은 전부 다 알면 나는 무조건 합격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차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동료 수험생들이 그 이상 커버를 못하고 들어와요. 여러분들 수준이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최근 인사처 10년에 단 한 번이라도 기출된 지문은 설사 SABC를 붙일 만큼 중요하지도 않고 기본적인 내용도 아니고 솔직히 내용적으로는 좀 지엽적으로 보이더라도 아무튼 인사처 10개년에 한 번이라도 나왔으면은 경쟁 수험생들은 알고 있을 테니까 우리 수험생들도 무조건 알려주겠다고 해서 붙여놓은 게 인사처 등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사처 등급까지 하잖아요. 이 별로 안 되거든요. 여기까지 하면은 굉장히 적은 양으로 인사처 10개년을 모두 아는 사람이랑 똑같게 돼요. 걔보다 잘하게 돼. 걔는 막 그 좀 굉장히 그 분류되지 않은 걸로 공부를 했고 여러분은 겁나 정교하게 제가 발라놓은 걸로 했기 때문에 더 쉽게 공부하면서 인사처 10개년을 다 알게 돼. 요게 인등급이에요. 그 다음에 소등급은 소방수험생들을 위한 거예요. 소방수험생들. 소방수험생분들은 소방 기출이 별로 없어요. 2018년부터 기출이 됐어요. 그 문제가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인사처는 기본적으로 2007 내지 2008부터 공개가 됐고 9급 국가직 지방직 9급 2개, 그 7급 2개 해가지고 4개 시험이 20년 가까이 그 공개가 되는데 소방은 그냥 소방 시험 하나가 지금 7개년 공개가 됐거든요. 양이 적어요. 그래가지고 소방은 기출된 거 전부 아셔야 돼요. 몇 문제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소방에서 단 한 번이라도 나온 지문 이게 소방 등급이에요. 소방 수험생들이 여기까지 아셔야 돼. 예. 그리고 여기에도 못 낀 거 SABC 중요 등급에도 못 꼈어. 기본적인 내용도 아니야. 인사처 10개년에 한 번도 안 나왔어. 소방 전개년에도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럼 뭘까요? 너는 등급을 줄 수 없어요. 이건 없을 묻자입니다. 없을 묻급이에요. 그래서 너한테는 아무 등급을 주지 않아요. 이게 뭐랄까요? 안 중요한 거겠죠, 말하자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등급을 줘야겠어. 뭐라고? 나쁜 등급. 너는 진짜 나오면 안 될 놈이 나왔네? 어이, 뭐야, 기출이니까 내가 넣어주긴 넣어주는데 유희은이는 누락되는 거 싫어하니까 넣어주긴 넣어주는데 이런 것을 수험생한테 공부하라고 하긴 좀 그렇다. 이런 것은 표식을 해줘요. 지엽이란 표시로. 교재에 Z라고 써 있을 거예요. 지엽할 때 C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총 9개의 등급을 한우 등급처럼 여러분한테 매겨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걸 도저히 다 못하겠다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버려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버리고 이걸 버리고 이걸 버리고 이걸 버리고 이런 식으로 어느 순간부터 처음부터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부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을 때 버려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버리는 게 그냥 버리는 게 아니야. 뭐야, 영리하게 버리는 거야. 영리하게. 그냥 막 버린 게 아니야. 유윤이가 등급을 매겨놨어. 버려도 안전한 순서로. 그걸 다 매겨놨어. 전부에. 다 붙여놨어. 그러니까 영리하게 버리고 그럼 뭐예요? 매우 할만해져요. 매우 할만. 여기서 몇 개 버리면 매우 할만하게 합격할 수 있게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요 어떤 버릴 때 어떤 그 기준이 되는 어떤 요 등급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요 얘기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요 SABC 있잖아요. 요게 전체 아까 전에 그 4,730개 여기에 40% 정도를 차지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요게 1200제 문제집 분량이니까 문제집으로 치자면은 480제 문제집 정도예요. 480제. 480제. 할만하죠? 예, 500제도 안 되잖아요.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 정도. 이 정도 되면 어떤 몇 점 나오냐? 알려드릴게요. 이 정도 하면은 올해 같은 국가직 지방직 정도 수준의 문제라면은 아니면 올해 소방 정도의 수준 문제라면은 85에서 95. 요 정도 수준이 나옵니다. 요 정도 수준이 나와요.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아. 480제 정도만 해도 이 정도가 나와. 그래서 합격 확률이 어느 정도 되냐? 70% 정도라고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뭐랄까 저희 안전을 위해서 좀 보수적으로 말을 한 거고요. 그간 제 이름의 대명사가 SABC가 된 이유는 그간 제가 제공해드린 이 480제 정도로 SABC로 합격을 못한 경우가 없었어요. 그건 제가 시험이 끝나자마자 SABC로 몇 점이 나오는지를 페이지 수까지 명기해서 여러분한테 그냥 자 공개를 해버려요. 거짓말할 수가 없겠죠. 예, 그걸 가지고 단 한 번도 불합격할 점수가 나온 적이 없어요. 전부 다 100%였어요. 현재까지. 실제는 100%였어. 근데 제가 그렇게 말했다가는 이제 조금 이제 시험 어떤 경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뿐이에요.
그래서 한 70% 정도, 70% 정도의 어떤 합격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SA, BC 정도 알면은 딱 커트라인 정도에 해당하는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단하기도 하지만 할만하기도 한 게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예. 요 정도 하면은 거의 합격 커트라인 정도 나와요. 요 정도 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걸 수도 있어. 많이 하는데 제대로 못 한 거야. 분류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쓸데없는 거가 쓸데 있는 것에 강약 조절을 못 받아가지고 전부 다 똑같이 공부하니까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거야. 예. 중요한 거를 알고 안 중요한 거라서 강약 조절을 해야 점수가 최저 시간에 최대 점수가 나오는 건데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뭐 이제 이유야 이제 분석해봐야겠지만 확실한 건 여러분들의 경쟁자들이랑 여러분이 붙었을 때 SA, BC만 알아도 컷으로 합격이 가능합니다. 이제까지 100%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요. 요 개인소. 인사처 수험생이라면 인등급, 소방수험생이라면 소등급. 요 정도 하면요. 분량적으로 한 60% 정도 됩니다. 교재. 그래가지고 요 4,800개, 요 1,200제 문제지. 요 1,200개 기준으로 60%면 몇 개인가요? 720제 정도 되겠네요. 720제. 네,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를 하면요. 점수는 무조건 90점 이상이 나옵니다. 무조건 90점. 아무리 못해도 90점 이상이 나오고 보통 100점이 나옵니다. 90점에서 100점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 정도 하잖아요. 기인소 정도까지 하잖아요. 이 정도 하면 실제로 여유 있게 합격을 해요. 여러분 지금 올인원이라 모르겠지만 나중에 파이널 때 이 올인원 옷들을 다시 보세요. 그때 저희 카페에 무슨 글, 여러분들끼리 무슨 말해요? SABC만 보면 합격할 수 있죠. 여기 인등급까지 하면 고수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처음에는 4,800개를 다 정복한다고 덤벼들었다가 나중에는 그게 안 된다는 것을 1월에 깨닫고 이거라도 하려고 그러고 이거라도 하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정도 하면은 여유 있는 합격이 그동안 보장이 됐습니다. 실제로는 100% 합격을 했고요. 저는 약간 보수적으로 이 정도 하면은 95% 합격하겠다. 제 입에서 95 정도 나면 사실 100%란 거예요. 예, 요 정도 합격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인사차 10개년을 하면은 떨어질 일이 없다는 그 속설 같은 이제 약간 일맥상통하는 약간 그런 범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강사고 여러분들 상황이 매우 다양하며 어떤 특정 직렬이나 특정 시험은 진짜로 완벽하게 100이 꽂혀줘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커버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요 이제 무등급, 지역 등급 요게 이제 제공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 하면 당연히 분량이 100%겠죠. 전부 다 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하면 이제 1200제. 이걸 다 하는 거예요. 꽉 찬 1200제. 이걸 다 하는 거고, 이 정도 하면 이제 뭐 아무리 못해도 95에서 100이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격 확률은 저희 안전을 위해서 0.1% 빼고요. 99.9%. 예, 최상위권 합격자. 예, 1등. 예, 그 정도가 되면 이제 무급치요. 여기까지 할 수 있다는 것도, 여기까지 하면 이제 이 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여러분, 이걸 보면 여러분이 이제 재밌는 거예요. 잘 봐봐요. 이게 잘 분류된 게 왜 중요한지 봐봐요. 이거를 잘 분류하잖아요. 잘 분류하면은 40%만 해도 평균 90점 정도가 나와요. 40%만 해도 평균 90점 정도가 나와. 근데 안정적으로 100점을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에 거의 그 뭐예요? 요거의 2배 이상을 해야 돼요. 40이랑 100은 2배가 넘잖아요. 그 심지어 60%만 해. 60%만 하면은 합격 확률이 95%야. 60%만 합격 확률이 95%야. 근데 여기서 5%를 더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5%를 더 늘리려면 거의 공부를 2배를 해야 돼. 60이랑 100은 거의 2배 차이잖아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90점까지 가는 노력만큼을 들여야 95점이 나오는 거고 95점까지 들인 노력 한 번 더 들여야 100점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 구조가 이걸 통해서도 여러분들 증명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일반 학생들은 어디에 80의 노력을 들여야 되고 어디에 5의 노력을 들여야 되는지 구별을 못 받아.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도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거야. 너무 많은 것을 강약 없이 공부하게 되니까 제공받지 못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공을 받으시는 거야. 굉장히 섬세하게 4,730개의 등급을 부여받아가지고 처음부터 SABC만 노리셔도 되고 처음부터 기인소까지 노리셔도 되고 처음에는 무식까지 노렸다가 하다가 좀 줄이실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분은 선택 가능해. 상황과 능력과 여러분들 상황 변경에 따라서 이해되시겠죠.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누락 안 하고 할 만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지만은 그렇더라도 여러분이 하기에 벅찬 것이 분명히 맞기 때문에 다 안 해도 되게 몇 개를 안 해도 되게 하게 영리하게 안 할 수 있게 제대로 분류를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480제 기출집 720제 기출집 이 정도는 매우 할 만하지 않나요? 매우 할 만하게 95% 합격을 하실 수 있게 이렇게 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제공해드리는 요 어떤 시스템에 관련된 두 번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다. 아무리 유이은이가 누락 없이 자 여기 있어 내가 4730개 가져왔어. 그 다음에 아이고 이것도 힘들지 내가 구등분 해줄게. 저 제일 중요한 거부터 해봐. 할 수 있는 데까지 여기까지만 해도 60 반만 해도 95% 합격이요. 이렇게까지 아무리 구슬서말을 줘도 여러분들이 꿰지 않으면 보배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합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 역할은 뭘까요? 여러분들 하게 만드는 거겠죠. 안 해도 할 수 있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하게 되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예, 그러려고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꿰어드립니다. 구슬서말도 제공해드리고요. 꿰기도 해드려요. 자동 단권화 다해독 시스템 바이오풀 이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일단은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합격하려면 단권화 해야 된다. 책 한 권 잘 만들어서 그거 무한해독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맨날 하는데 맨날 강의마다 책 다르고 말은 단권화라고 그러더니 뭐 올인원 강의는 A책, 뭐 압축 강의는 B책, 기출 강의 C책. 그래서 1년 내내 하다 보면 책 10개 사고 이렇게 되잖아요. 예,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여기 업계를 위한 시스템이지 여러분들 위한 시스템이 아니에요. 예, 그거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생각한 대로 행동을 하니까 제 생각대로 행동하는 거죠. 저는 한 권, 단권, 요풀이라는 이름의 요 한 권으로 앞으로의 커리를 그 뭐 모의고사 같은 어떤 그런 커리만 빼고는 기본적으로 요 단권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4730개를 다회독하게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 강의인 올인원 기풀기 지금 이 강의죠. 그리고 이거 두 달 하고서 열릴 압축 강의인 강속요트 그리고 이 압축 강의와 동시 개강될 올문풀 그리고 요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기출 강의인데 어떤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제 기출 훈련이라는 이름을 해놓은 기출 원 강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진도별 기출 강의 이게 이제 기출 완성이라는 이름이 이제 기출 2 강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파이널 강의로 얍사 이렇게 있는데요. 이 모든 강의를 요플로만 혹은 요플 및 다른 교재와 함께 이렇게 진행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요 두 강의는 요 두 강의와 요 강의는 요플로만 진행을 하고요. 요플로만 진행을 하고 지금 기풀기 강의는 요플 및 기풀기로 진행하지만 요플이 메인이 됩니다. 요플이 메인이 됩니다. 그리고 진도별 기출 강의는 요플은 주소 규제가 아니고 서브 규제고요. 진도별 기출책이라는 별도의 책이 있지만 그래도 이것도 요플로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플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의 강의를 진행하고 그 중에 요 4가지 강의는 아예 요플이 메인이 되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요플에 있는 선출 4730개를 여러분들은 그냥 제 커리 안에 들어오면은 똑같은 책으로 최소 5번을 그냥 알아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실에 와서 물론 생각은 하셔야죠. 강의실에 와서 자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것까지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깨워 들어 제발 내 말을 들어 이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여기 오시면 인간에서 컴퓨터를 켜주시면은 그래도 알아서 한 권으로 제가 책을 막 계속 낼 테니까 자 새로운 게 나왔어 여기 새로운 게 있거든 안 사면 큰일 날걸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안 와. 자 그 한 권에 어차피 겁나게 섬세하고 정교하게 넣어놓고 겁나고 섬세하게 분류해놨으니까 제일 좋은 게 여기인데 뭐하러 딴 거 아니야? 여기 다 있는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다 있습니다. 예, 여기 다 있으니까 그냥 그거 계속하자. 그래서 알아서 여러분한테 무한해독을 시켜드려요. 5번을. 시켜드리는 범위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 기풀기 강의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SABC, 기인소, 요 무지 요 중에서 SABC와 기인소까지 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요 정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유 있는 합격이 가능한 어떤 범주라고 그랬죠. 최상위권 합격은 아니더라도 예, 지역 1등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가 되면은 나 그래도 뭐 지금 커피 마시면서 지금 합격자 기다리고 있어. 약간 요 정도 되는 거. 그 정도가 되는 거. 그거를 기풀기 강의에서 진행을 합니다. 기풀기 강의에서 재작년까지는 요거까지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못 따라오시더라도 이거 당연하지. 이거 1년이 가도 이걸 못 하는데 첫 강의부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건 제 욕심이었고 기풀기 강의에서는 여기까지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성요트 올문풀에서는 다 합니다. 최상위권 합격자가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해요. 예, SABC, 기인소, 무지 다 해요. 여러분이 따라올 때까지 따라오시면 돼요. 강의 듣다가 이건 도저히 모르겠으면 그러면 약간 정신 놓고 그 다음에 요거 할 때 열심히 듣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 근데 대신 그래도 제공은 해드리는 거야. 강의를 최상위권 합격자가 되는 수준까지 제공을 해드려. 이 강의 요 3개 강의 이거는 다 최상위권까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올 때까지 따라오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다 따라온 걸 목표로 해보고 그런 식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얍사 요 강의는 마지막 강의이기 때문에 다시 여유 있는 합격 수준 요 기인소 수준으로 다시 뚫어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강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요 SABC와 기인소 여기까지는 하나 둘 셋 넷 5번을 그냥
여기 앉으셔서 적어도 강의를 들어주세요. 그건 제가 어쩔 수 없잖아요. 강의를 들어주시면 5번을 똑같은 책으로 5번을 회독을 하시게 되고요. 이게 노량진의 합격의 공식이에요. 이건 아무도 부인하지 않아요. 단권하다 해도 이건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알아서 하라고 그래요. 나는 늘 다른 책으로 강의하는데 네가 알아서 제일 좋은 책으로 단권해서 해보렴. 뭐 어떻게 해, 수험생이? 뭐 선생님이 그 책을 그걸로 안 하는데. 그럼 뭐 강의는 그걸로 듣고 공부는 내가 또 다른 책으로 할까? 안 돼요. 예. 그건 말장난이에요. 제 생각엔 그래요. 진짜 강의를 한 권으로 해야 수험생들이 단권화를 하지.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강의 따라 책 사는 건데. 그래가지고 동일한 책으로 제일 좋은 동일한 책으로 5번을 여유 있는 합격가 가능한 5번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뭐랄까요? 요 최상위권 합격 범위 이것도 하나 둘 셋 세 번 이렇게 해드리게 되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리를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누락이 없이 할만하게 가져오는데 그래도 솔직히 할만하다고 하기엔 좀 과하니까 여러분들이 상황과 능력에 따라서 영리하게 선택할 수 있게 제공해주고 분류해주고 그렇게 다 가져온 다음에 구등분해서 제공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유 있는 합격 내지 최상위권 합격 범위로 그 안에서 들어오면 알아서 한 권으로 5번 내지 4번을 볼 수 있게 이렇게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한 제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게 이제 기존의 노량진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네가 그렇게 자꾸 말한 이거 하나가 제일 좋은 책이니까 이걸로 할게요 라고 말한 요플, 이 교재의 이 강의의 메인 교재이기도 합니다. 이 요플이라는 교재와 그리고 이 강의의 서브 교재, 선택 교재인 귀풀기라는 교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요플이라는 교재는요, 기존에 이제 시중에 없었던 교재예요. 제가 이제 21년 말에 만든 책인데 이제 벌써 이제 얘도 이제 5살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얘도 이제 이제 그 살 만큼 살았는데 고양이나 뭐 개나 고양이는 이제 5살 정도 되면 이제 완전한 성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얘가 이제 이런 특색이 있어요. 여기 책이 보통 이제 우리 이런 거 봤잖아요. 요약서, 문제집 이런 거 봤는데 얘는 요약서도 아니고 문제집도 아니에요. 짬짜면 있죠?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둘 다 줄게. 반씩 나눠가지고 약간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요쪽은 요약서예요. 요쪽은 요약서. 도식화되고 매우 컴팩트한 요약서예요. 예. 그리고 제가 강의 때 쓰는 판서, 지금 느끼시겠지만 저는 판서를 좀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 판서를 다 받았어. 그것도 고생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 판서를 미리 써서 그걸 예쁘게 PDF로 해서 그걸 띄워놓고 강의를 할 때도 있어. PT 강의하듯이. 근데 여러분들이 그 PT를 또 받아쓰길래 그 PT는 강의에 올려드려.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PT 자료를 다운받아서 보는 것도 일이야. 그래가지고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은 아예 요플 안에 제가 이렇게 판서하는 거 있잖아요. 이 판서하는 것도 넣어드렸어요. 책을 보면 제 판서가 나와. 예, 이 개념 도식화가 강의에 나와. 그래서 제 목적은 이거야. 요플을 보면은 칠판이 있어 거기에. 그래서 보다 보면은 칠판이 제작돼. 그게 제 목적이에요. 예. 굉장히 영리하게 여백에 넣어가지고 분량을 하나도 안 늘리면서 이걸 넣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약서와 적재적소에 강의와 똑같은 칠판 그 자체 판서를 이렇게 넣은 거. 요게 이제 말하자면은 요약서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우측에 이게 요약서 파트라면은 정확하게 같은 부분. 요쪽에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목적,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거, 그 선출 문제 4,730개가 고스란히 있습니다. 어떻게? 9개의 등급, SABC 기인소 모집 등급이 탁 바뀌어가지고 지금마다 옆에 써 있어요. 너 S, 너 A, 너 B 이렇게 탁탁 써 있어요. 그럼 쭉 보면서 S 이거 모르면 큰일 남. 이 뭐야 지어, 에이 버려. 막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4,730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선출에 대한 해설이 이 개념이고요. 이 개념이 문제화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얘와 얘는 또 이제 문자로 연결이 돼 있어요. 요 문제는 요 부분이다. 요 개념에 해당하는 건 여기에 문제다. 이런 식으로 또 연결이 돼 있어. 번호로, 기호로 연결이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책이 있으실 테니까 여기를 듣고 있으면은 그걸 보시면은 굉장히 편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판서 같은 경우는 어떤 이런 말 설명이나 도식화만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거, 아무래도 제가 그런 걸 칠판에 그림을 그릴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이 제공이 되니까 어려운 부분은 이 판서를 통해서 좀 약간 직관적으로 이렇게 그림이 직관적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100마디 말보다. 예, 그런데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이거는 제 기풀기, 광성요트, 올무풀, 진출, 얍사 모든 강의에 쓰이는 거기 때문에 제 강의를 듣겠다면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지금 이 올인원부터 마지막 얍사, 파이널까지 빠른 속도로 회독할 수 있는 이거 370쪽밖에 안 돼요. 374쪽 요거밖에 안 돼요.
요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빠르게 볼 수 있는 어떤 회동용 요약서 내지 문제집, 여러분들 1년 내내 끼고 살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제가 뭐 아무리 좋다고 해봤자 객관적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 2년 연속으로 업계 1위인 교재이기 때문에 그냥 행정법이란 이름을 달고 나온 세상의 모든 책 중에 이 책이 제일 많이 나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완벽하게 검증이 된 책이기 때문에 조금의 의심도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여기를 듣고 있다면 이미 이걸 알고 오셨겠죠, 여기. 예, 그래가지고 조금의 걱정도 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강의에 그럼 네가 그 선택이라고 말한 이 기풀기라는 책은 뭐냐? 이 기풀기라는 책은 이런 책입니다. 똑같아요. 똑같이 선출 문제가 있어요. 선출 똑같아요. 4730개 그대로 있어. 똑같아. 그냥 안 달라. 저 말했잖아. 제일 좋은 걸 준 다음에 그걸 무한 반복시킨다고. 그게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는 대신에 어떤 게 있냐면요. 그거 기억나시나요? 벌써 잊으신 건 아니겠죠? 얘를 선정하면서 1등이 되지 못한 2, 3등 애들을 얘를 위한 연습용으로 저기 번져놨다고. 2670개. 기억나세요? 예. 1등이 되지 못한 비운의 2, 3등들. 얘를 내가 제대로 알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얘랑 비슷한 또 다른 지문들. 걔네들을 요 기풀기에 실어놨습니다. 그게 2670개요. 그게 2670개. 요 풀에는 이 선출만 있어요. 어차피 목적이 이거니까. 얘는 빠른 해동력이기 때문에 이 목적만 있어. 이거 다 알면 합격하는 거야. 이거 다 몰라도 사실 60%만 알아도 합격하는 거야. 긴 수만 알아도. 근데 여하튼 간에 이걸 다 실어놔. 근데 여기서는 이 목적에 해당하는 선출과 혹시 이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할지 몰라서 이 연습. 얘도 실어놓습니다. 얘도. 그래서 얘가 기풀기라는 책이 진정으로 제가 제공하는 모든 지문이 다 있는 책이에요. 두 개 더해서 아까 전에 말한 대로 7400지문, 문제로 환산해보면 1850문제. 그게 여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좀 뭐랄까요? 굉장히 컴팩트하고 도식화된, 아무래도 이 1200지 문제집 분량을 300쪽대로 해설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컴팩트하게 해설이 들어갑니다. 거의 그냥 이거는 이거 이런 식으로 가요.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런 식인데 여기는 그렇잖아요. 이거는 거의 강의 수준의 해설이 들어가요. 매우 상세한 해설이 들어가요. 옆에 보면은 가끔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읽다 보면 희윤쌤 목소리가 들려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진짜로 제가 말하듯이 쓴 책이에요. 이게 책 이름이 뭐예요? 기출문제 풀어주는 기본서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넣은 다음에 이 문제를 제가 풀어주듯이 말을 해요. 풀어주듯이 말하면서 제 말에 근거가 되는 판례, 제 말에 근거가 되는 조문, 심지어 제 말에 근거가 되는 논문, 뭐 제 말에 근거가 되는 학설, 이런 것들을 다 보여드리는 그냥 뭐랄까요? 약간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같은 그런 책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1200, 뭐 몇 페이지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1200 몇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따 말씀드렸지만은 강의 때는 요걸 가져갑니다. 이 풀을 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기풀기 책을 가끔 펼쳐봐요. 가끔 펼쳐보는데 그 잠깐 때문에 강의를 못 듣진 않아요. 그때 제 말을 들어도 될 정도로 해요. 예, 제 말을 들을 정도로 하고. 근데 이거는 강의 때 이거를 계속 몇 페이지 보세요. 이거 몇 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거는 강의용은 아니에요. 강의용은 아니고 어떤 용이냐? 기풀기 강의를 듣고 제가 강의 때 말한 게 혹은 제 말의 근거가 되는 게 여기에 다 매우 상세하게 강의 수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복습을 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풀기 강의를 여러분들이 복습하기 위한 용도의 책이에요. 이게 일단 첫 번째 용도예요. 기풀기 강의 복습용. 예, 혼자서 복습하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면은 뭐야, 유윤이가 말한 게 그대로 있었네. 예, 이렇게 기풀기 강의 복습용. 아니면 유윤이가 말한 게 이거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약간 이런 용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중요한 용도일 수 있는데, 얘가 내가 진짜로 1년 내내 공부하는 회동용이라면은 얘는 발췌용이에요. 발췌용. 사전 같은 거예요. 사전. 여러분 사전,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영어 사전 그런 걸 평소에 봐요? 아니죠. 평소에 책을 보다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그때마다 사전을 찾아보잖아요. 그렇잖아요. 약간 그런 식이에요. 약간 그런 식. 그래서 이거를 막 해독을 하다가 이 문제 딱 맞췄어. 막혀. 모르겠는데? 이거 봐야지. 해설이 컴팩트해서 이해가 안 돼. 어떡하지? 판서를 봐도 모르겠어. 강의가 기억이 안 나. 그렇게 했을 때는 여기를 가. 여길 가면 거의 강의 수준의 해설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사전인 거야. 그건 사전. 발췌용 사전. 그래서 1년 내내 교과서처럼 들고서는 교과서처럼 이제 집에 이제 서적에 딱 꽂아놨다가 요 풀 막 겁나게 막 보다가 막 하다가 모르겠다. 도저히 모르겠다 할 때 찾아봐서 그런 거였구나. 약간 이런 용도. 그런 용도라고 있으면 든든한 그런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듣다 보면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모르는 걸 여기 찾아보려면은 이 내용이 여기 몇 쪽에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안 해놨겠습니까? 당연히 해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정교하다고 말했잖아요. 그 말이 과언이 아니게 이 4730개의 지문 전부 밑에 얘가 기풀기 몇 번에 대응하는지를 써놨어요.
기풀기도 마찬가지예요. 기풀기 사천지 어차피 똑같은 지문이니까 똑같은 지문이지만 순서는 미세하게 달라요. 순서가 미세하게 달라가지고 아무튼 얘는 요약서식 서술이고 얘는 이제 기본서식 서술이니까 서술 순서는 조금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거의 동일하게 하거든요. 그래도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얘와 얘가 각각 몇 번인지가 인덱스처럼 매칭이 돼 있어. 그래서 2번은 밑에 딱 써 있어. 기풀기 몇 번. 2번은 밑에 딱 써 있어. 요풀 몇 번. 그래가지고 이거 보다가 모르겠으면은 그 문제 밑에 보면은 이 문제는 기풀기 63번임 이렇게 써 있을 거야. 그럼 기풀기 63번을 가면 돼. 그러면 기풀기 63번에 강의 제 말이 거기 써 있을 거야. 그걸 보시면 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용도도 있어요. 여러분들 독학용. 공부력이 좀 된다. 공부력이 좀 되면은 이거는 사실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데 처음부터 이걸 가지고 독학한다는 건 어려운 거죠. 그거는 독학 300쪽짜리 책으로 독학할 수 있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행정법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행정법은 제가 인문강에서 말했지만은 대학교 4학년 전공 과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국어, 영어, 한국사 같은 게 아니에요. 예, 이거는 대학교 4학년 전공 과목을 300쪽짜리 책으로 어떻게 독학을 하겠어요. 여러분이 천재라면 되겠지만은 저나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 독학용이 되려면 이 정도는 나와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는 약간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부터 독학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굳이 뭐 허리를 안 타고 강의 하나 정도 듣고 독학을 하거나 그때도 이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게 그런 생각을 하고 쓴 겁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용도도 있겠죠.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요 선출 문제를 풀다가 요거랑 똑같은 내용이나 여기에 들지 못했던 다른 버전의 문제도 연습해 보고 싶다. 약간 문풀의 욕구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 요걸 보고 싶은 분들, 예, 그런 분들한테도 이제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의를 듣기 위한 필수적인 거고, 요것은 이제 요런 것이 필요하신 분에게 이제 선택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이게 저희 카페에 그걸 써놓기도 했거든요. 이 책이 꼭 있어야 되는 사람과 없어도 되는 사람, 그리고 아예 그냥 없어도 그냥 없으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구별해 놨어요. 그래서 한번 카페에 그 기풀기 출간에 관한 공지글도 보면 제가 한 7개 정도의 질문을 넣고 yes, no, yes, no에서 yes가 2개면 안 사도 된다. 2개 이하면 안 사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놨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시고 책이 필요한지도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커리를 타기보다 독학을 위주로 할 거다. 나는 기본적으로 뭐 보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수시로 찾아보는 사람이다. 뭐 이제 약간 이런, 아니면 나는 좀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 스스로에 대해 자신이 없다. 이런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나는 초심자다. 예, 나는 뭐 아깝게 떨어진 제시가 아니라 초시거나 꽤 많이 떨어진 제시다. 이런 식으로 몇 가지 기준이 있으니까 그에 부합하는 분들이 이걸 구매를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요플만 있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강의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강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본강의고요. 또 하나는 복습강의입니다. 자, 본강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플은 이쪽에 짜장면 개념, 이쪽에 짬뽕,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 4730개. 그래가지고 올인원 강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념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 표가 간략할 뿐이지 제 말은 매우 상세할 겁니다. 예, 기풀기보다 더 상세할 거예요. 매우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 문제 풀어볼까요? 하면서 이 개념에 대응하는 문제를 풀어드릴 겁니다. 이 강의 제목이 뭐예요? 기출문제 풀어주는 기본 강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개념을 설명한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어드립니다. 예, 여러분 제가 진짜로 풀어드려요. 이러지 않아요. 자, 이거 설명했죠? 이거 풀어보세요. 할만하시죠? 그 다음에 너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제가 말로 설명을 해드려요. 이거 개념 강의를 한 다음에 이걸 보고, 자, 몇 번째 줄 보세요. 자, 이런 말이 있잖아. 자, 키워드야. 밑줄 쳐.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개념 설명드렸지. 그거랑 비교해 봅시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잡으면 얼마입니까? 이런 식으로 진짜로 풀어드린다는 겁니다. 풀어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되시겠죠? 그렇게 합니다. 정규 기출 강의보다 더 자세하게 풀어드립니다. 예, 정규 기출 강의보다 더 자세하게.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지금 이제 느끼셨겠지만 기본 강의지만은 처음부터 풉니다. 처음부터. 예, 올인원 강의부터 푸는 거예요. 애초에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우리는 점수 기계, 문풀 머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복해야 될 목적, 선출, 이거 1년 D-Day까지 이거 정복하는 거다. 하루라도 빨라야 돼요. 하루라도 빨리. 문제를 많이 맞춰서 합격하는 거잖아요. 문제를 하루라도 빨리 푸는 거예요. 그래서 기풀기 강의부터 빡세게 정규 기출 강의보다 더 열심히 풉니다. 예, 그래서 강의 제목이 기출문제 풀어주는 기본 강의입니다. 해독수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요 두 개를 같이 해야 돼요. 요 두 가지 강의를 분리해서 하면요, 이게 각각 놀아요. 개념 강의할 때는 문제를 풀어야 이게 좀 개념이랑 아다리가 맞으면서 이게 실력이 발생하는데, 그냥 이것만 하면은 뭔가 이게 임팩트가 없어요. 또 이것만 하잖아요. 이것만 하면 또 개념이 부실해져. 두 개를 같이 해야 돼. 그게 오히려 시간을 절약하는 거야. 이것만 해서 1 걸리고 이것만 해서 1 걸릴 거를 두 개를 같이 하면 1.5 시간에 그 똑같은 2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시너지.
그리고 또 문제를 안 풀어가지고 이상한 공부할까 뻘짓 안 하게. 예, 이런 용도로 처음부터 이제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그 눈치가 빠르다면 느꼈겠지만 제 기풀기 강의의 본질적인 어떤 한계는 뭐냐면요, 그 분량 러닝 타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선출, 이게 뭐예요? 인사처 10개년 기풀기 강의에서 기인소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인사처 10개년, 소방 전개년을 포함한 굉장히 많은 내용을 기출 강의보다 더, 정규 기출 강의보다 더 자세하게 풀어주면서 올인원 개념 강의를 진행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 올인원 강의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려요. 사실 이걸 들으면 기출 강의 안 들어도 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러닝타임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예. 다른 강의 그 두 개를 여기 하나에 묶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24년까지 러닝타임이 매우 많았어요. 매우 많았어.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 두 개를 할 거를 1.5시간에 하면은 이거보다야 50%가 많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실제로 그 어떤 그 질적으로 따지면 오히려 50%가 적은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올인원 강의 때 어떤 바라는 시간이 있고 그걸 초과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 그래서 작년에 제가 러닝타임을 줄이겠다, 내가 강의를 더 응축적으로 해서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면서 줄이겠다라고 말해서 13%를 줄였어요. 정산해 보면은 13%를 줄였거든요. 절반의 성공을 거뒀죠. 올해 또 13%를 줄일 거예요. 작년에 이만큼 했는데 올해 못 하겠어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24년도에는 매우 많았는데 작년에 많은 수준이 됐고요. 올해는 이제 보통 평균 수준이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균 수준인데 남들보다 2배 되는 분량을 훨씬 시너지 있게 진행하는 거, 이게 이제 이 강의 목적이고, 저는 정말 그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저를 믿고 한번 같이 한번 잘 해보시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 올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복습 강의, 이거는 뭐냐면요, 요 본 강의가 하루에 한 200분 정도 하거든요. 예, 70분 3강 해가지고 한 210분 정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이 정도예요 하루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복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복습도 하기 힘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복습을 쉽게 하기 위한 강의를 제공해 드려요. 제가 200분에 가까운 강의를 하고 나면은 이 자리에서 20분짜리 강의를 하나 또 찍어요. 예. 그건 여기 실강생 분들은 듣든 말든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굳이 나 이미 다 이해했으니까 가도 되면 하면 가도 되고, 나 그래도 복습도 할래 하면 들으시면 되고, 이 자리에서 복습하고 갈래 그럼 들으시면 되고. 그래서 20분짜리 복습 강의를 별도로, 이거 기풀기 강의를 듣는 분들한테 당연히 다 드리는 겁니다. 추가 구매가 아닙니다. 이 강의 듣는 분들한테 다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 10분의 1로 응축한 복습 강의를 제공해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복습할 시간이 너무 없으면 복습 강의라도 들으시고요. 아니면 복습할 시간이 있는데 그래도 강사의 도움을 받고 싶으면은 스스로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저랑 같이 20분짜리 강의를 보면서 한번 되새겨 보든지, 아니면 스스로 복습하기가 버거울 때 20분짜리 강의를 보고서는, 그러고 나서는 복습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복습 후, 복습 전 그때 써먹으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네. 마치 무슨 뭐 긴 영화 볼 때 몰아보기 같은 거 있잖아요. 영화 보고 몰아보기 볼 수도 있고, 몰아보기 보고 영화 볼 수도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여러분들이 복습을 어떻게든 하게 만드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공해 드린 게, 매 회차가 끝나면은 다음 회차 때 복습 테스트를 뭐 여기서 시험 봐가지고 막 당신 1등, 당신 꼴등 왜? 뭐 이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고 그런 식으로 하진 않고, 그냥 복습 테스트지를 제공해 드려요. 풀어보라고. 스스로, 우리 성인이잖아요. 우리 성인이기 때문에 그걸 제공해 드릴 테니까 적어도 그걸 OX를 체크해 보셔서 내가 복습이 제대로 됐는지 정도는 스스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실강생분들 그리고 인터넷 인강 모두 올려드려요. 여긴 제공해드리고 인터넷에 올려드리고 그럴 테니까. 그래서 요거를 풀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약간 강제 복습의 효과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외의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OT를 여기까지 들으셨다면은, 이제 50분 가까이 들으셨다면은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제 말에 동의를 하니까 여기까지 들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 한번 요 얘기를 한번 가지면서 자부심을 한번 가져보도록 합시다. 일단은요, 저는 이제 노량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5년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뭐 이제 신규 강사라고 할 수 없지만은, 그렇더라도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다 20년씩 하신 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도 비교적 그래도 좀 객관적으로 여기를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물에 20년 있잖아요. 그럼 객관화가 안 돼요. 예, 그냥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밖에 있다가 온 사람이 해봐야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제가 노량진에 처음 왔을 때 다 이랬어요. 뭐 사실 지금도 이렇죠. 뭐 강의마다 다른지. 올인원은 이 책, 뭐 이건 이 책, 뭐 이건 이 책. 그래서 이제 강의 다 끝나가면 책 10개 사야 돼. 5개 사야 돼. 약간 이렇게. 그러면서 말은 담고 나야 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21년도에 요플 이렇게 이거 완전한 짬짜면
개념도 요약서도 필요하지, 기출문제집도 필요하지, 두 권 사야 되지, 따로 봐야 되지, 비용도 들고. 비용은 문제가 아니야. 어떻게 보면은 돈은 작은 거야. 우리한테는 시간, 학교가 훨씬 중요해. 근데 돈은 그렇다 쳐더라도 비효율이잖아. 각자 봐야 되니까 내가 붙여줄게, 그리고 이것만 해줄게 라고 한 게 지금 4년째입니다. 이게 4년째예요. 4년이 지나서 요 책이 없었어요. 시장에 완전히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유사한 교재들이 나오고 있지만 완전히 없던 교재예요. 개념과 문제를 1대1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만 반복하는 시스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와 이제 유사한 것들이 이제 따라오고 있습니다. 네, 따라오고 있어요. 이와 유사한 것들이 생기고, 그리고 이와 유사한 시스템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왔을 때부터 저는 미기출이라는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저는 이제 공무원도 했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미자를 많이 써요. 글자를 많이 쓰는 거 안 좋아해서 기출되지 않은이라고 쓴 게 아니라 미기출. 여러분들이 나 공무원 하면 알 거예요. 완성되지 않은이 아니라 미완성,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미기출이라는 용어를 만들고 미기출 문제라는 개념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제공을 했어요. 바로 까였어요. 기출이나 잘해라. 직접적으로 까인 적도 있어요. 기출이나 잘해야지 강사가 무슨 뭐 출제되지도 않은 미기출을 교재에 실어놨네요. 욕도 먹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저는 4년 동안 선별된 미기출을 제공을 해왔고요. 이제는 따라오고 있어요. 예. 미기출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러니까 요량진이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 기존에. 따라오고 있다는 건 뭘까요? 따라오고 있다는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가 따라온다는 건 뭐예요? 누가 따라온다는 건 우리가 제일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제일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제일 앞선 시스템으로 오고 있고요. 이게 노량진은 지금 우리를 따라오는 중입니다. 실제로 이 미기출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에 제가 제일 앞에 기출을 정복하고 일부 미기출을 제공받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얘기를 드려볼게요. 올해 25년도 올해 국가직 9급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틀린 세 문제. 이거는 이제 우리 학원이 경제학원에 마찬가지예요. 이 세 문제가 일치해요. 그 세 개가 뭐냐면요. 두 개가 미기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기출되지 않은 거니까 여러분이 많이 틀린 거야. 말하자면은 기출되지 않은 문제였어. 그리고 하나는,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게, 하나는 빈출되는 문제였어. 근데 이거 세 개가 제일 많이 틀린 문제였어. 이 미기출 문제는요, 저희 시스템, 우리 요플 시스템은 어땠냐면요, 이걸 아예 예상 문제로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SABC 기인수 무지 중에 이거 모르면 시험장에 들어오지 말라고 말하는 S급을 붙여놨어요. 여러분, 저는 기출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만들어서 등급을 붙여놔요. 예. 뭐 기출이 많이 됐다고 높은 등급을 주고 뭐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 기출의 횟수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유심하게 보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그거는 뭐 그냥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여러분이 조금만 검색해 보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 적중이 1년에 몇 개씩 되고 있는지. 작년에 29개가 됐어요. 예, 시험 전체에서 우리 국가직 시험을 한정하면 6개가 됐고, 예, 이런 식으로 된다. 인사처 시험을 한정하면 6개가 됐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미기출 문제도 문제로 만들어 놓고요. 심지어 S급을 부여했어요. 한 번도 안 나왔지만 이거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요플을 본푼 사람들은 이게 S급 문제였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맞았어요. 근데 안 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탑3에 들어갔던 거예요. 이게.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 미기출 문제도요. 이건 문제로는 안 만들어놨지만 별도로 그와 관련된 표를 만든 다음에 모정리라고 만든 다음에 그 표의 그 부분에, 그 미기출 부분에 별도의 강조 표시까지 해놨어요. 예. 그래서 요플에 거기를 보신 분들은 그냥 그렇게 했어요. 미기출이지만 둘 다 요플에 있었어요. 이게 미기출, 선별된 미기출을 제공을 받는 모습이에요. 심지어 빈출인데 그 선생님들 책에 누락되는 경우도 있었나 봐요. 뭐 그런 건 이제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은, 예, 그런 경우도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이제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한 문제 때문에 당락이 바뀌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얘기 드릴까요? 이 세 문제가 하나의 책에 모두 다 들어있던 거.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책에 모두 들어있던 건 요플이 유일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랑 같이 메인 교재로 5번, 6번 볼 그 책. 이 책이 시장의 유일한 책이에요. 이거 세 개가 모두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겪으니까.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좀 이런 억울한 것도 있어요. 이게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에 대한 평가가 엄청 냉정해요. 저한테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저한테는 어떤 게 출제가 되잖아요. 요플에 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야. 이건 학생들이 유인 요플에 있다. 그럼 당연히 있지. 그럼 요플에 없을까? 요플에 있는 건 이미 당연하다 생각해. 그게 아니라 유인한테 요구한 수준은 유인이가 그걸 SABC로 분류해놨어. 내가 40%만 공부해도 되는 그 분류를 분류해놨어. 그 다음에 이건 당연해. 유인으로서는 당연한 거야. 유인이 SABC라고 한 데서 안 나왔으면 아쉽다.
유희는 요풀에 있는 건 당연하고 요풀이란 단 하나의 책이 있는 건 당연하고 거기 중에서도 중요하다고 표시하지 않은 게 너무 아쉽다. 근데 이제 저를 제외한 선생님들에 대한 평가는 이래. 그 선생님이 수많은 책, 수많은 자료 그걸 다 모아놓은 다음에 그 책 어딘가에 한 줄로 써 있다. 그럼 그 선생님 적중한 거야. 나는 이 구조가 좀 이해가 안 돼요. 나는 단 하나의 책에 그게 다 있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 책의 40%로까지 강조해 놨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마운 거죠. 고마운 거죠. 저한테는 기대치가 높은 거 아니에요. 저한테는 기대치가 높고 여기 기대치가 낮은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제 강의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들어가기 전에 이 얘기 들은 이유는 저희가 여기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고요. 남들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들 모두 자부심을 가지고 어떤 최고의 트렌디한 시스템에서 최고로 정밀한 시스템에서 최고의 적중률을 보인 시스템에서 가장 정직한 시스템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보여왔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저랑 같이 2달간 이거를 잘 해내시고요. 그렇게 한번 해서 꼭 이제 1년 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합격을 기다리고 있는 혹은 합격을 한 그런 모습이 돼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굉장히 좀 느끼셨겠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만든 시스템이고 또 그것을 알려드려야 여러분들이 저를 믿을 수 있고 또 이제 이거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어. 그런 분들이 이제 맞지 않으면 이제 선택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있는 힘을 다해서 성실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올인원 강의 때 웃는 얼굴로 봐가지고요. 2달간 자부심을 갖고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